리서치 톡톡 시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정말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군 제외하고 과연 그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하는 섹터들을 봐야 될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시장의 중심 섹터와 소외주 간의 주가의 차이 그리고 그 괴리가 더욱더 크게 느껴지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터넷 섹터들 같은 경우는 조금 반등 시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카카오와 네이버 주가의 흐름이 좀 아쉽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리고 AI와 앞으로 미래 쪽에서 플랫폼의 영향력을 확장시켜 나간다는 측면에서 항상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될 섹터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2026년도 전망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함께 해주실 저희 정호윤 애널리스트와 이 시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쪽으로 너무 시장이 쏠리다 보니까 그리고 자동차 이런 쪽으로도 한 번씩 매기가 쏠리다 보니까 네이버 카카오 정말 연초가 됐는데도 거의 얘기하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나 기관 세미나나 이런 데 가셔도 사실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관심도가 좀 떨어짐을 느끼시는지 어떤 상황이신가요? 네,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섹터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앞으로 AI나 혹은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것저것 가능성 있는 분야는 많지만 그렇죠. 이게 사실 당장 실적으로 연결되는 성격의 섹터는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는 그냥 수요 증가가 곧바로 이제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 저희는 좀 섹터 특성상 이걸 가지고 너네가 어떻게 해가지고 돈을 벌 건데 라는 거에 대한 대답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좀 시장에 관심이 덜 쏠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분기 실적을 아직 한 달 정도 앞두고 있지만은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의 눈높이가 아직까지 많이 얘기가 되어지진 않고 있는 상황인데 평이한 실적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어떤 흐름인가요? 컨센과 크게 괴리가 나지 않는 수준의 실적을 예상을 하고요. 내용 자체가 그렇게 저희 섹터에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요? 카카오도 광고 이제 인벤토리 개편을 하면서 광고 네. 인벤토리 늘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보면은 약간 쿠팡이 주춤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그렇죠. 약간 반사수혜를 보이는 모습도 이제 기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실적 자체는 일단 인터넷,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그냥 무난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무난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현재 주력 사업부들, 광고나 커머스 같은 데가 그냥 무난하다라는 얘기고, 시장에서는 사실 그런 것 이상의 무언가를 원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분명히. 지금은 그렇습니다. 특히 네. 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만으로도 뭔가 이제 주가가 의미 있게 올라가거나 할 재료로 쓰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정말 진짜 확실한 어마어마한 실적 성장 아니면은 정말 꿈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성장 테마가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 매기가 쏠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플랫폼이 가진 아쉬움이 이러한 부분들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저희가 하나씩 투자에 대한 모멘텀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이버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방금 이제 저희가 탈팡 효과 이런 얘기를 나눴지만은 실제적으로 이런 효과들이 네이버 쪽에 탑라인 성장에 지금 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나요? 어떤 상황인가요? 이게 당장 4분기 실적에 그렇게 드라마틱한 영향이 미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이게 탈팡이라는 게 그렇게 막 오래된 일이 맞아요. 아니기도 하고.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조심스럽게 네이버의 커머스 거래액이 좀 12월 들어서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기도 하고. 네, 언론 보도도 저도 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1분기부터는 좀 이제 이 트렌드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하면은 커머스 쪽의 거래액에 좀 이제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네. 질문해 주진 않았지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결국 국내 인터넷이나 이런 기업들도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사실 그냥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는 맞아요. 것도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나라에도 이쪽에서 결국 기회를 저희 섹터에서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작년 이제 초부터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이제 데이터 센터를 대규모로 착공에 신규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했고,
점점 이제 AI에 대한 수요, 뭐 추론 수요라고 하죠. 네.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은 이제는 학습 단계에는 미국에만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어도 충분했지만 네. 점점 이제 실제 수요가 발생하는 국가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는 일단 엔비디아로부터 GPU를 공급받기로 한 네이버나 네. SDS나 뭐 오토에버나 이런 기업들 그렇죠. 중심으로 이 데이터 센터 모멘텀이 당장 올해는 아니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좀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저도 뭐 해외 쪽 플랫폼 업체들하고 한번 비교 상황을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약간 깜빡을 했었는데 이게 양날의 검이 아닐까라는 우려감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데이터 센터를 직접적으로 뭐 운영을 하는 KINX 이런 기업도 주가가 막 무지하게 급등을 한 것은 최근 사실이지만은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메모리나 아니면 뭐 GPU가 좀 버티는 가운데 오히려 이러한 인프라 투자를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흔들리는 혹은 투자에 대한 우려감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 반대급부에 대한 우려감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그 이제 해외 기업들 같은 경우에 주가가 흔들리는 이유를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자금 조달의 이슈가 좀 그렇죠,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해외 그런 클라우드 혹은 이제 클라우드만 한다고 하는 그런 전문적인 기업들을 보면은 네.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아, 원래 엄청 비싼 엄청나게 비싼데 자금 조달과 같은 약간의 그런 이슈들이 생기니까 좀 이제 쉽게 그런 리스크가 불거졌을 때 주가가 이제 변동이 큰 상황인데 사실 국내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로 그런 GPU, CSP 사업을 하는 네.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쌉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SDS나 뭐 네이버나 보면은 다 밸류에이션이 사실 뭐 20배 네. 전후, 뭐 SDS는 10배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기본적으로 싸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현금 누적된 금액이 상당히 많고, 네. 그리고 캐시플로우가 굉장히 좀 안정적이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네이버도 그렇고 SDS도 이제 현금이 한 5, 6조 원 정도가 있는데 뭐 네이버도 기본적으로 연간 캐시 플로우가 2조 이상, 뭐 3조 가까이 될 거고 네. SDS도 뭐 1.5조 이상의 연간 캐시 네. 플로우가 나오는 기업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밸류는 싼데 자금 조달에서의 리스크는 좀 제한적이다라는 차이점이 있어서, 그리고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유로 아직 주가가 제가 볼 땐 오르기 전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반영을 하거든요. 거의 안 했죠. 네. 예. 근데 이제 반대로 그럼 국내 기업들의 이런 데이터 센터 신규 건설이 완공되는 시기가 언제냐 하면은 빠르면 내년 말이나 뭐 내후년 초 정도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분명 시차가 있기는 해서 당장 이걸로 뭐 이제 저희 섹터 기업들을 보시라 이렇게는 말씀드리긴 아직 조심스러운데, 시간이 가면 점점 이제 반도체로부터 그 수혜가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는 사실 뭐 명확한 흐름이다 보니 네. 언젠가는 저희 섹터가 뭐 빛을 볼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은 이제 방금 말씀 주셨듯이 메모리 관련 업체들이 올라오는 가장 큰 이유가 결국은 이제 서버단에서 쓸 수 있는 이 데이터 센터의 증가 때문이고, 그 사업이 이제 안정화되면 결국 이제 데이터 센터 사업자들이 현금 흐름을 창출시킨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네이버도 향후 이제 이러한 모멘텀들이 작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또 하나 이제 대변할 수 있는 요인이 뭐 아까 얘기했었던 저희 쇼핑뿐만이 아니라 역시 이제 광고 쪽도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광고의 흐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광고는 그냥 되게 무난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냥 네이버는 뭐 여전히 검색 잘 하는 가운데 네. 뭐 디스플레이가 조금 이제 반등을 해주는 상황인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아직 국내 경기 상황이 그렇게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보니 네. 광고 경기 자체가 돌아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고는 뭐 3분기 때도 그랬고 작년 내내 그랬지만 무난한 정도의 성장은 그냥 기술적 발전이나 검색의 고도화 같은 것들을 통해서 뭐 네이버, 카카오 둘 다 달성을 해내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근데 경기 자체가 막 그렇게 돌아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좀 이른 상황입니다. 올해 연간 기준으로 네이버의 실적은 역시 그냥 무난한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뭐 지금
커머스 쪽에서 약간의 이제 저희 업사이드 예상보다 요인. 좀 실적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는 포텐셜이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두 나무를 연결로 잡게 되면서 그렇죠. 예. 그 효과가 반영되는 게 추가로 생길 것 같고 아직까지 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나 그런 신사업들에서의 실적이 유의미하게 네이버 혹은 카카오의 실적에 반영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은 이제 모멘텀은 있지만은 전사적인 부분으로서의 밸류를 업할 수 있을 정도의 실적 숫자가 나오는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네. 같네요.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가 뭐 센티멘트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주가적인,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는 뭐 일부 업사이드 요인이 있지만 정말 전사적인 가치를 끌어올리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뭐 데이터 센터는 좀 멀리 남아있다라고 했을 때 네이버가 지금 중점적으로 좀 가져가고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한데 특색적인 게 있을까요? 지금은 별로 없다고 봐야 될까요? 중점적으로요? 뭐 이거를 뭐 대단한 특색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원래 네이버라고 하면은 정말 보수적인 회사였어요. 아, 뭐 신사업도 잘 안 하고 네. 투자도 좀 덜 하고. 근데 분명히 이제 네이버 내부적으로도 그런 상황에 대한 위기 의식. 그러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냥 내수 시장이 죽으면은 광고나 커머스는 성장이 반등이 할 수 없는 그렇죠. 거니까 신사업에 대한 이제 좀 스탠스가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사실 가장 큰 시도를 한 게 두나무 인수고 전 세계적으로 사실 단순히 스테이블 코인뿐만이 아니라 토큰이라고 하죠. 네. 토큰을 기반으로 한 뭐 자산의 토큰화 같은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좀 더 트렌드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중이고 네. 그런 쪽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투자를 했다. 그리고 상당히 진짜 그걸로 인해서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 이런 것들을 좀 유리하게 평가를 하고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데이터 센터 쪽에서의 그런 추가적인 포텐셜 이런 것들이 당장은 아니지만 분명히 뭐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서 발현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네. 뭐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그런 것들까지 따져 보면은 좀 이제 업사이드가 더 열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카카오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방금 말씀 주셨듯이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광고 인벤토리의 변화라든지 하지만은 또 이제 카카오의 개편과 함께 또 욕도 많이 먹었다가 롤백을 한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 카카오의 상황은 어떤 현황인가요? 뭐 일단은 그 앱을 개편을 한번 했고 네, 그쪽에다가 이제 광고를 좀 추가로 붙인 게 1탭과 3탭에 있었고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4분기부터는 광고 실적은 확실히 눈에 띄게 올라오는 거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1탭을 약간 롤백을 하면서 네, 약간의 영향이 1분기부터 조금은 있는 것 같지만 그게 막 전반적인 이런 트렌드를 거꾸로 되돌릴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AI인데 그런 챗GPT를 이제 네, 탑재를 했죠. 탑재를 했는데 그거의 이용자 수나 뭐 이용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표가 올라오고 있는 중인 것 같고 이것도 당장은 아니겠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그 챗GPT와 연동해서 붙여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네, 구조로 좀 이제 사업을 만들어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발생하는 뭐 거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수수료를 받는다거나 하는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하면은 앱 개편은 일단 당장 광고 실적에 꽤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올해 내년으로 가면서 이제 AI가 조금씩 더 서비스가 구체화되면서 수익화까지 이어지는 모습이 서서히 그려질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네이버 대비해서 절대적인 이익의 크기 자체가 좀 작다 보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연결 자회사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쪽의 영향력이 사실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쪽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효율화 작업 혹은 좀 더 집중하는 요소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전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단 뭐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네, 페이나 모빌리티 같은 쪽은 아마 이제 올해에도 쭉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동반되면서 일어나는 그림이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쪽은 좀 이제 방향성이 명확하게 이제 자회사 쪽에서의 수익성 개선, 뭐 이익 기여도 증가 같은 그림을 충분히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웹툰이나 이런 쪽은 살짝 들쭉날쭉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웹툰 쪽에서의 수익 개선이 카카오의 실적 개선에 많은 기여를 했었고, 네. 근데 4분기는 또 약간은 좀 반대 흐름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쪽은 아직까지는 좀 뭐 분기의 비용 집행이나 네.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있고, 그 외에 이제 아직까지 그냥 뚜렷한 수익 모델이나 이런 게 좀 제한적인 분야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금씩 비용을 절감해 가면서 적자폭을 축소해 가는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일단 자회사 쪽에서의 적자폭도 어쨌든 점점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어가는 방향성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뭐 네이버의 연간 실적도 한번 여쭤보긴 했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도 뭐 드라마틱한 변화 요소가 발생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양사의 실적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작년의 성장률 대비해서 올해 성장률은 어느 쪽 회사에 좀 무게를 둬야 될지 이런 것들도 궁금하네요. 뭐 순수하게 이익의 성장폭이라는 관점만 보면, 그러니까 증가율이라는 관점으로만 보면은 카카오가 좀 더 높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절대이익이 작으니까요. 네네. 네. 그런 영향이 있어서 뭐 솔직히 증가폭으로 비교를 하는 게 약간은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증가폭만 보면 카카오가 좀 더 올해는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 광고 쪽에서의 이제 이익 기여가 확 나타나는 해가 어떻게 보면 올해인 거고, 네. 거기에 이제 좀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시기다 보니까 순수 이익 개선폭은 카카오가 좀 더 높다. 근데 그만큼 카카오가 밸류에이션도 비싸니까 네. 트레이드 오프가 분명히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사 간의 지금 탑픽은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꼽고 계신가요? 애널리스트 분들마다 취향 차이가 있을 거라고 그렇겠죠, 생각을 해요. 당연히. 네, 그리고 뭐 이거는 저도 좀 취향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네이버 쪽에 좀 더 손을 들어주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냥 보는 거는 산업을 좀 단순하게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단순하게 봐서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기업들의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가장 큰 흐름이 뭐냐? 데센과 클라우드 성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네카오 중에서도 클라우드와 연결돼서 그건 네이버죠, 당연히. 포텐셜이 있는 사업자를 고르는 게 좀 더 그냥 쉽고 편하게 올해 저희 섹터를 바라볼 수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저도 원래는 복잡하게 뭐 광고가 어떻고 뭐 커머스 그렇죠. 어떻고 막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그냥 지금은 큰 흐름에 부합하는 기업들을 따라가는 게 좀 더 맞는 선택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이버를 좀 더 추천드립니다. 네, 사실 저희가 뭐 굳이 해외 주식까지 얘기해 볼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결국은 방금 말씀 주셨던 이러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이벤트들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하면은, 사실 구글, 뭐 알파벳이나 아니면 메타나 미국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또 변동성이 있어야지, 긍정적으로 좀 변동성이 생겨야지 네이버, 카카오의 밸류에이션도 같이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최근 해당 기업들의 주가가 약간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연간 기준으로 이쪽도 긍정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사실은 뭐 네이버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지 이런 것들도 궁금하네요. 네, 그거는 변함이 없고요. 근데 이제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좀 생각을 좀 깊게, 그러니까 오히려 해외 기업들을 볼 때는 생각을 좀 더 깊게 오히려 깊게 하시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해외 기업들에서도 실적에 가장 관심이 많은 파트는 클라우드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와 동시에 해외 기업들, 특히 알파벳이나 아마존이나 마소 같이 뭐 자체 LLM이나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볼 때는 그 LLM의 성능이 그렇죠. 누가 밸류에이션 쪽에 이제 좀 더 영향을 같이 미치는 것 같은데, 그 맥락으로 보면은 저는 이제 그 셋 중에서는 구글을 좀 더 이제 경쟁 우위가 훨씬 더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글의 주가가 간다라는 게 단순하게 국내 기업들의 주가에도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냐라고 이제 그 연결고리를 생각해 보면은, 그거는 이제 옛날보다 많이 약화가 된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클라우드도 클라우드지만 LLM에 대한 경쟁 우위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녹아 들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뭐 사실
빅테크가 가면 국내 기업들이 나쁠 건 없습니다만 그렇죠. 당연하죠. 옛날과 같은 그런 강력한 연결고리가 이미 깨진 지도 좀 됐고 네. 앞으로도 좀 그거는 약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의 2026년도 전망,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제 전체 연간 전망에서 딱히 뭐 두드러져 보이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중장기적으로 이 회사들이 뭔가 시도하고 있고 가져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있다라는 것을 봤기 때문에 나중에 좋은 투자 시점을 좀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은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정호윤 애널리스트와는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